첫 번째 항목이요. 검찰 앞에서 공수교대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얘기로군요. 그렇습니다. 국정감사라고 하면 아무래도 야당이 막 공격에 나서고 여당은 이 방어에 집중하는 이런 모양새를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여당이 오히려 좀 검찰을 좀 공격적으로 몰아붙이고 야당은 검찰을 감싸면서 여당의 반격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이 주된 이제 의제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여당은 검찰이 조국 장관 낙마시키려고 일부러 수사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검찰이 개혁에 저항을 하기 위해서 조국 장관의 낙마를 목표로 지금 수사에 착수를 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계속 유출을 해서 여러 전까지 주도하고 있다. 이런 의혹들을 주로 제기를 했는데요. 먼저 지난 8월 27일에 조국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30여 곳에 대한 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전격 단행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조국 장관과 가족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게 8월 19일이었는데 8일 만에 같은 달 27일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은 미리 내사를 하고 있지 않고서는 이제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런 질의에 대해서 검찰 뭐라고 대답했어요?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금 특별한 의도를 갖고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의혹이 제기된 것을 이제 신문을 개인적으로 보면서 이제 알아본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압수수색은 서울중앙지검의 내부적 검토와 대검과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질의를 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사건이 접수되기 전에 의혹을 조사했다는 것을 인정한 발언이고 그것이 바로 내사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배성범 지검장은 사무실에서 신문을 보는 것을 내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언론의 단독 보도 내용 같은 걸 보면은 출처가 검찰 관계자이거나 검찰이 가진 자료의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배성범 지검장은 이런 보도들의 부정확한 부분도 있고 해서 오보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결과적으로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위축되다 보니까 사실상 공보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고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수사 초기에 이 담당 검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게 보안 각서를 받았고 매일 차장 검사가 이 피의사실 공표 방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는데요. 또 기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관계자가 등장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지금 이 수사팀이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여당은 추궁하고 검찰은 아니라고 하고 그렇죠. 야당은 주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질의를 그게 이제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좀 검찰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여당이 과거 국정농단 수사 등에서 보인 태도와 지금 보이는 태도는 완전히 이제 다른 것이고 또 조국 장관 압수수색에 참여한 여성 검사에 대한 신상 노출 그리고 인신 공격 같은 것들이 여당 지지자들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큰 문제다 이런 주장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조국 장관 측의 불리한 의혹들을 막 제기를 하면서 반격을 시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의혹이요? 이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을 실제로는 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 바 있었는데요. 조국 장관 측은 당시에 서울대 학술대회 참석 영상을 공개해서 이런 보도 내용에 반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 영상에서 조민 씨로 지목된 녀석이 실제로는 조민 씨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를 한 건데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 사람이 조민 씨와 동일인지 여부를 대검의 과학수사 기법으로 빨리 밝혀달라고 이 자리에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의혹이요? 이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시절에 특정인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 이런 의혹도 자유한국당이 제기를 했는데요.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의 증언 내용을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공개를 한 것입니다. 지금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이 금융정책국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이때가 2017년 10월인데 금품 수수 등의 비위 의혹과 금융위 인사회 등에 개입한 의혹 등에 대해서 청와대 특감반이 감찰 조사를 이때 진행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마지막 조사 때 유재수 부시장이 잠적을 했고 이후에 감찰 조사가 중단이 됐는데 그다음에 유재수 부시장은 이듬해 3월 별다른 징계 절차 없이 금융위에 사표를 냈고 지금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이 당시에 민정수석이던 조국 장관이 개입하지 않고는 이렇게 감찰이 중단되거나 할 수 없는 구조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딸 또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완전히 새로운 의혹은 아닌 거네요. 원래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오늘도 자체 개혁안 또 일부를 내놨죠. 그렇습니다.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 검사 복귀 그리고 4일에 공개 소환 전면 폐지에 의한 3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검찰청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경우 또 이제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했는데요. 예. 그동안 검찰의 이런 장시간 조사는 인권 침해다라는 지적이 또 꾸준히 제기돼 온 바 있죠. 네, 자체 개혁안은 일단 내용은 다 괜찮네요. 그렇습니다.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이요. 문턱 낮아진 산재보험입니다. 자영업자 특히 1인 자영업자들도 산재보험 가입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당정이 오늘 이 협의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근로 형태는 노동자로 볼 수 있지만 법적 지위는 개인 사업자인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이 4대 보험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지적들이 그동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 특수노동자 중에서는 보험 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9개 직종만 이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협의를 열고 산재보험의 가입 문턱을 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먼저 화장품 등의 방문 판매원 그리고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등의 대여 제품을 유지 관리하는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등의 이 방문 서비스 분야 종사자 약 20만 명을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새로 지정을 해서 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이제 한 것인데요. 네. 여기다가 철강제라든지 위험물질을 비롯해서 안전운임 적용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7만 5천 명들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보통신 업종에 있는 프리랜서라든지 또 돌봄 서비스 종사자 간병인이라든지 이런 이제 직종의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산재보험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는 게 이 당정의 안입니다.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필요성은 어떻게 됐나요? 그것도 이제 이 질의가 나와서 고용노동부가 답변을 했는데요. 일단 지금 사회보험 가입 대상의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플랫폼 노동자라고 불리는 이런 형태의 경우에는 한 회사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업장에서 소득을 얻고 있어서 이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정부의 답변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사회보험 가입 체계에 관한 논의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이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일단 고용노동부로서는 적용 가능성 여부를 따져보는 단계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직원인 경우와 비슷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1인 자영업자라든지 또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는데요. 다만 노동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와는 달리 이 경우는 본인이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걸 전제로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검토 대상이 여럿 있네요. 더 확대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하 기자였어요.